블룸버그에서는 빌리어네어 인덱스라는 간단히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500명의 재산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비슷한 리스트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곳은 많지만 매일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해서 실시간 부자 리스트를 보여주는 곳은 블룸버그가 유일해요. 2023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오늘 1월 2일도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리스트에는 한국인이 단 한 명만 들어가 있는데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순위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자인 이재용 회장의 순위는 몇 위냐? 10위 안에 들기는커녕 100위 안에 들기는커녕 230위입니다. 세계 500명 부자 리스트에 한국인이 딱 한 명인데 고작 230위 한 명이라고요. 자, 230이라서 어떻게 이재용 회장님 가난해서 어떻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가난을 개인적으로 걱정해 드릴 필요는 없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적인 기업을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꽤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부자는 500위 안에 겨우 한 명, 230위 한 명일 뿐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 10위 규모 경제라고 꼭 부자도 10위여야 한다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의 세계 500대 부자는 모두가 기업인입니다. 어떤 나라의 부패 독재자가 몰래 금괴를 수백조 원어치 쌓아두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건 어차피 어떤 통계에도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 부자는 공식적으로 다 기업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500인 리스트 상의 유일한 한국인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한 나라들의 명단을 한번 보면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멕시코, 인도, 스페인, 중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 칠레, 스위스, 브라질, 모나코,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영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체코, 키프로스, 스웨덴,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 들으면서 너무 많아서 짜증이 약간 나셨죠? 바로 그겁니다. 너무 많죠? 자그마치 36개국이나 등장한 뒤에 한국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로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빈부격차 1등인 것처럼 떠들더니 빈부격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더니 알고 보면 1등 부자조차 세계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별 볼 일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10위 안쪽은 아니더라도 미국을 빼놓고 보더라도 순위가 너무 낮지 않아요? 이만하면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인 부를 일군 기업인이 없는 겁니다. 자, 한국에 조단위 부자가 별로 없는 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라서 상당히 요동치기는 합니다만 현재 한화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일론 머스크는 혼자서 부자가 됐을까요? 재산이 300조가 되는 동안 자기 혼자서 회사를 세워서 자기 혼자 일하고 혼자 돈을 다 먹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 제1의 부자 일론 머스크는 돈을 혼자서 다 먹었을까요? 미국은 세계적인 기업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되죠. 세계 500대 부자 중에 미국인은 199명, 이재용 회장보다 앞선 229명 중 88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부자가 됐을까요? 혼자 회사를 만들고 혼자 운영하고 혼자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영상의 주제예요. 기업인은 혼자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산더미 같은 돈을 버는 동안 세계 500대 부자 중 199명이 미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동안 미국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엄청난 가치가 생겨났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수요들이 창출됐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생태계가 형성됐어요.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이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부자가 훨씬 늘어났겠죠. 통계상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세계 1위, 3위, 6위 부자가 한국인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한국의 최고급 일자리,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뜻이고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됐다는 뜻이에요. 수없이 많은 관계사가 그들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것의 가치입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라서 문제다? 제가 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누가 그런 소리를 달아놨더라고요.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라서 그게 문제라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그게 뭔데요? 세상에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도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이 없이 중소기업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냥 대기업이 없는 경제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먹여 살리는 중소기업에게서 물건을 사주는 대기업이 없는 경제가 있을 뿐, 갖고 싶어도 대기업을 못 가진 경제가 있을 뿐, 대기업 위주 경제라는 말은 아무런 뜻도 없는 단어예요. 정치 노름으로 만들어진 단어인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 기업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한국에서는 오직 그냥 반대만 하고 앉은 겁니다. 오직 이재용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싫어서 대기업을 해체하자고 악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이재용 회장이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예요. 이재용 회장이 100억 원을 덜 버는 것보다 내가 100만 원을 더 버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대기업이 해체돼서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대기업에서 일할 자리를 얻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그게 거꾸로예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는 그게 나쁜 거라고요. 해체해야 될 중소기업 갑질이나 하는 초거대 기업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 사악한 대기업들만 없어져도 중소기업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들이 말하는, 그게 저들이 생각하는 기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외국 대기업은 한국 대기업과는 다르다? 웃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다른데?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망상만 맨날 짓거리고 앉았어요. 국가는 무엇으로 기억되느냐? 그 국가가 가진 기업으로 기억되고 기업으로 존중받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큼치, 불고기, 비빔밥을 만드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라서예요. 기업이 없이는 국가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그런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건 곧 대기업을 하나도 갖지 못한 경제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현금화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생기고 또 성장해서 자꾸만 대기업이 생겨나는 사회, 그런 경제가 건강하고 활기찬 경제예요. 그런 경제는 구성원들이 풍요와 성장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기업은 절대로 혼자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있는 기업도 없애고 쪼개고 나눠 처먹고 뿌려버리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아이들은 언덕 위의 부잣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빠, 나도 커서 저런 부자가 될래요. 그런데 특정 사람들, 이게 책 내용의 인용이기는 하지만 누군지 말을 하면 유튜브가 종교에 대한 혐오라고 저를 제재할 그 어떤 사람들의 아이들은 언덕 위의 부잣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아빠, 나는 커서 저 부자를 죽일래요. 토머스 프리드먼이 묻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저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과연 어떤 사회의 미래가 있을까?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부를 존중하고 그리고 부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회, 아니면 부자를 죽여서 재산을 빼앗아 나눠 가지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온다고 꿈꾸는 사회, 어느 쪽의 미래가 밝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어느 쪽일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